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먼 곳의 태양계의 외향성이나 희귀한 항성을 자주 다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를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향 태양계에도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사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목성에는 유로파라고 하는 위성이 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이 위성의 수수께끼 중 하나를 푸는 어떤 발견을 했습니다. 그 발견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쪽은 토픽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아실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유로파는 왜 흥미로운가? 시작하기에 앞서 과학자들이 유로파에 대해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로파는 갈릴레오 위성이라고 불리는 목성의 4대 위성 중 하나입니다. 제5행성 목성에 가까운 쪽에서 따지면 기존에 알려진 위성으로는 6번째이며 갈릴레오 위성으로는 이오에 이어 2번째 위성입니다. 유로파는 지구 시간으로 3.5일 남짓에 걸쳐 목성 주위를 일주합니다. 또한 태양계에 있는 대부분의 위성과 마찬가지로 조석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과 공전에 소요되는 시간이 같고 목성에 대해 항상 같은 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갈릴레오 위성 중에서 유로파는 가장 작은 위성입니다. 반경은 156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달보다 약간 작은 것입니다. 유로파에는 대기가 거의 없어 매우 강력한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로파는 목성의 자기권에 의해 만들어진 방사선대 중 하나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에서는 낮 방사선량이 무려 5.4 시버트나 됩니다. 이는 지구의 100만 배에 해당합니다. 방사선으로부터 제대로 몸을 보호할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유로파에 가면 심각한 방사선에 노출될 것입니다. 유로파는 태양계 중에서도 특히 평탄한 천체입니다. 이 행성의 수백 미터가 넘는 고지대는 거의 없습니다. 운석 크레이터가 있긴 하지만 수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전체적으로 교차하는 어두운 선으로 덮여 있고 그중 몇 개는 위성 전체에 뻗어 있습니다. 이 선의 기원은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국소적인 지각 변동에 의해 형성된 지각의 균열이나 갈라진 부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유로파가 특이한 것은 그 때문이 아닙니다. 이 별의 특별한 매력을 주는 것은 그 내부 구조입니다. 태양계 내부에 있는 천체 중 단단한 지표면과 충분한 크기를 갖고 있는 것은 암석형과 얼음형이라는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주로 무거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천체에는 단단한 외곽, 용융 규산염으로 이루어진 멘틀, 그리고 금속 코어가 있습니다. 이 그룹으로 분류되는 것은 4개의 내행성, 전부와 달, 이오와 같은 몇 개의 위성입니다. 얼음형 천체의 화학 조성은 조금 다릅니다. 이런 유형의 천체는 더 무거운 암석이 섞인 얼음을 주성분으로 하는 단단한 지각으로 덮여 있습니다. 얼음 지각 아래에는 물과 암모니아 등의 화합물로 이루어진 바다와 얼음 멘틀이 있고 중심부에는 암석과 얼음 코어가 있습니다. 이 그룹으로 분류되는 것은 명왕성과 트리톤 등 태양계 외연부에 있는 위성이나 준행성입니다. 유로파는 이들 두 그룹의 중간과 같은 천체입니다. 얼음 표면 아래에는 깊이 100km 정도의 액체 물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바다의 바닥은 무거운 암석 멘틀입니다. 바로 이 바다야말로 유로파의 가장 큰 볼거리입니다. 유로파의 바다는 우리가 사는 지구 바다 부피의 2배에 해당합니다. 애초에 이 바다는 거의 완전히 동결했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이 바다는 액체입니다. 액체에 물이 있는 곳이라면 생명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금 앞서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액체가 존재할까? 유로파 지하에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 이상 곧바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바다는 액체일까요? 유로파가 탄생한 지 수십억 년 사이에 왜 동결되지 않은 걸까요? 핵 내에서 핵융합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항성과 달리 행성이나 위성은 시간이 갈수록 대부분이 식어갑니다. 행성이나 위성 내부는 천체 형성 시 물질의 압축에 의해 처음에는 끓어오르지만 이윽고 점점 차가워집니다. 이 과정은 천체의 질량이 작을수록 빠르게 진행되며 결국 내부가 단단해짐과 동시에 완전히 식게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지질학적 죽음이나 지질 활동의 종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10억 년만 지나면 우리 지구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유로파는 지구보다 훨씬 질량이 작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이미 차가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지하바다의 상태는 무척 쾌적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위성의 표면은 상당히 새롭습니다. 오래된 운석 크레이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즉, 유로파에서는 아주 최근 강력한 분화가 일어나 전 지역의 물에 용암이 쏟아졌다는 뜻이 됩니다. 무엇이 원인일까요? 가능성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유로파에 존재하는 물의 화학 조성입니다. 만일 유로파의 물에 염분과 암모니아가 포함되어 있으면 응고점은 떨어집니다. 지구에서도 바닷물은 진수처럼 섭씨 0도에서 동결되지 않지만 유로파에서는 염분과 다양한 천연 부동제가 훨씬 많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제창하는 설이 이 밖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목성의 유로파를 데우고 있다는 설입니다. 천체의 내부가 데워질 때 중력이 미치는 영향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달의 인력은 지구를 정기적으로 휘지어서 지질 활동에 종언이 오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목성은 월등히 질량이 큰 천체입니다. 갈릴레오 위성 중 목성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오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대 행성의 중력은 이오를 말 그대로 뒤집어 엎어서 매우 강력한 화산 폭발을 촉진했습니다. 하지만 유로파는 이오와 비교하면 목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력의 작용은 훨씬 완만합니다. 목성은 바다의 동결을 막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걸까요? 이 의문에 답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적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지구 극역에서의 얼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유로파에서 일어나고 있는 프로세스의 새로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유로파 내부에 관한 새로운 모델의 요점은 매우 간단합니다. 유로파 지하바다의 그곳에서 형성된 미세한 얼음 결정으로 이루어진 물 속의 눈이 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눈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각을 향해 상승하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지구 남극 대륙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이 정도의 규모는 아니며 지각이 아니라 수면 아래에 있는 빙하나 빙산의 표면을 향해 떠오릅니다. 어쩌면 유로파에서는 특수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속에 눈이 내려 쌓이면 지각이 조금씩 두꺼워지고 무거워지면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때 지구에서 말하는 암석권의 침착과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착은 때때로 파괴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위성의 내부가 한층 더 뒤섞여 약간씩 데워지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물속의 눈은 유로파가 수십억 년 동안 바다를 유지해온 이유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외에 목성의 인력이나 물의 화학 조성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곳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유로파의 얼음 아래에 다양한 바이옴이나 지적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귀 박테리아나 조류라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SNS로 공유해 주시고 댓글창에 소감을 달아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의 댓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언제 어디서나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